오늘 아침에 매우 의미 있는 조찬회동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였는데 먼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두 사람이 모였죠. 거기서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할 말 없어요. 난 지금 아무 말이고. 무슨 보상은 그냥 평소에 만나는 분들이니까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런 얘기 전혀 한 적이 없어요. 분위기가 무슨 뭐 굉장히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구체적인 얘기 없었습니다. 통합정부, 공동정부, 화합정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면 김종인 전 대표가 정운찬 전 총리와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을 오늘 아침에 조찬회동을 갑자기 가졌습니다. 기자들이 다 우르르 몰려갔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했지만 김종인 대표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동정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신뢰받는, 주목받는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상당히 눈길을 끄는 모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특히 각 정당에서 자신의 고정 지지층을 확보한 이후에 외연 확대를 할 때 중도에서도 그렇고 보수에서도 그렇고 진보에서도 그렇고 탐낼 만한 분들이 모였다는 장면에서 아주 여론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네. 저 세 분이 이후에 대선에 어떤 영향을 실제로 미치든 미치지 않든 간에 대선 끝난 이후에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선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여야의 대진표가 짜진 다음에 저분들이 자문위원이라든가 선대위 정도에 영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움이 되고, 다만 저분들의 모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전체 대선 주자의 압도적 1위로서 유념해봐야 될 것이 바로 안보라든가 비문연대라든가 리더십 문제라든가 끊임없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경선이 중부권을 넘어서 수도권을 앞두고 있는 목전에 있어서 이 비문연대에 대한 문제의식, 본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라면 대선 후보가 선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문연대, 문재인이 싫어서 우리는 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표는 새로운 숙제와 과제를 가지고 그것을 제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은 대선에 대한 얘기는 자기가 본인이 뚜렷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지만 박지원 대표가 지난주 초에 홍 전 회장 만났다. 또 이런 얘기했다. 소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주 초 홍석현 회장을 만났고 홍석현 회장 자신이 어떠한 대선에 꿈을 두고 계신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김종인 대표는 전화만 통화를 했고 이번 주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지만 우리 당을 좀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라고 했는데 일정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저 박지원 대표가 노련하세요. 알려진 거고요. 노련한 거. 노련하게 알려진 거고. 네. 또 김종인 전 대표도 노련하세요. 지금 김종인 전 대표가 3년 3개월 남은 빠지, 비례대표 빠지 떼고 나와서 지금 이른바 풍찬 노수가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른바 비문연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앞선 두 분 보면 우리 허 수장 같은 경우 조금 아무래도 호남 민심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철수 대표도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게 과거 예를 보면요. 2002년에 당시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가 된 것이 후보 등록 나흘 전입니다. 나흘 전이에요. 그렇죠. 그때 후보 등록 나흘 전에 11월 예. 24일에 됐습니다. 다음에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 그때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포기했죠. 내려놓았던 것이 사흘 전입니다. 즉 후보 등록, 이번에 후보 등록이 4월 15일, 16일 양일간입니다. 그렇죠. 이틀이죠. 그렇다면 역산을 해보면 4월 12일까지는 충분히 후보 단일화 가능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과거 노무현, 정몽준, 또 보면은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 단일화가 뭐 다른 아까 말씀하신 가치연대였나요? 네. 그리고 아까 호남의 정서를 말씀하셨는데 호남 정서에서 즉 국민의당은 28의석 중에서 호남의 28의석 중에 23석이 국민의당 몫입니다. 네. 즉 국민의당은 호남이 지난 4.13 총선을 통해서 만들어온 그 국민의 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안철수로의 후보 단일화 가능하다면 호남 민심도 그때부터는 좀 갸우뚱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단정적으로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보긴 쉽지 않은 것이고 짧게 한마디만 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1등은 명실상부한 문재인 후보죠. 그렇죠. 자, 안희정 후보는
아마 이 가정입니다. 이제 떨어지면은 최종 본선 오늘 충청 경선인데 그런 거 이러시면 안 되죠. 예, 예. 4월 4일 이후에 이른바 대진표가 형성됐을 때 네네. 1등 후보하고 2, 3등 후보의 합이 2, 3등 후보의 합이 1등 후보의 합을 이른바 오차 범위 내에서 벗어나고 네. 두 번째 2등과 3등 이 후보 간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거의 100% 후보 단위가 됩니다. 그것이 2002년과 2012년의 우리 교훈입니다. 네. 자, 그런 과거 얘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종인 의원이 여의도의 그 명당자리로 소문난 곳에 대선 캠프인지, 뭐, 킹메이킹 캠프인지를 차리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소위 미래를 놓고 생각을 했을 적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의외의 사람. 뭐 그 정도로 합시다. 대선이 길게 남지 않았으니까 불과 뭐 4월 15일 이전에는 뭐가 돼도 되기 전에는 뭐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보면 다음 대통령 선거에는 아마 의외의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지난 1월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4월 15일 전에 뭐가 돼도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지금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네. 그럼 대선 출마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뭐 본인 할 듯한 느낌을 지금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희생양 또는 무슨 뭐 이렇게 순교. 순교 수준의 순교는 순교 얘기는 진작 나왔어요. 순교는 뒤에 이제 또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게 순교거든요. 네네. 이제 그럴 만큼의 이제 이번에 정말로 철저하게 한번 개입해 보시겠다는 의사가 있고 저 사무실을 구했을 때는 본인의 사무실로도 쓰지만 누군가에게 대선 캠프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이제 호사가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빅텐트형 캠프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앞으로 며칠 내에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누구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의외의 인물이 본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늘 아래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알려진 인물 중에 누군가를 중심으로 모시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리고 너무 짧다. 우리 황태순 평론가께서는 뭐 과거의 예들을 들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정치는 워낙 변화무쌍하고 네, 생물이라 생물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늘 있습니다만은 이번 경우에 이제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그건 가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네네. 실제로 영남권 보수 중심의 후보가 정립이 되면은 과연 그게 쉽겠느냐 하는 별도의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종인계로 분류되어 온 최명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인이 들어와서 회생시킨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종인이 떠났습니다. 더불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소수파를 포용하는 그런 정당의 본 모습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경제, 사회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폐 중의 적폐인 제왕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네, 최명길 의원, 방송 앵커 출신이고 기자 출신이고 또 지난 총선에서 어렵게 지역구 의원이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가깝게는 본인의 공천에 영향을 주고 당선의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보훈과 의리 차원에서 정치 의리 차원에서 탈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탈당이 대신에 전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비문계라든가 중도 진영의 탈당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미 이재명 시장과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그 비문 진영의 결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탈은 없을 것이다. 다만 여러 5당 중에서도 원내 제1당이고 그리고 대선 주자에서도 가장 앞장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그 이탈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당 주 지도부인 주류 측에서는 이것이 의미하는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해서 경선 과정에서라도 비문연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가 갖는 비전을 낼 것인가, 리더십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정확한 해답을 찾지 않는다라면 경선 이후에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탈할 가능성은 낮지만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중도층의 지지자들이 밖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최명길 의원의 탈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약 1시간여 뒤부터 시작될 충청 경선 민주당의 결과가 많은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포인트들 그 변수를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